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만 합니다.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아니 됩니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러 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여야만 합니다.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의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연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행정부 곧박독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장 탄핵은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6일 2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대법원 판결만 하세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각이나 각하시키면 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 기일에 불참해서 단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당의 탄핵 재판 지연 전술입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가결된 지 벌써 5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변론 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야당의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전술에 동조한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처분 신청은 쟁점이 아주 간단합니다. 의결 종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문이 정족수 151석으로 통과된 것이 유효한가를 따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헌재에 당부드립니다. 야당의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보완해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됩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문에 입각해서 판단한 다음 인용, 기각, 각하 중에서 결론만 내면 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시자 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고 김수환 국회의장님의 연결식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평생 동지였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 거목이셨습니다. 또 생전에 당과 국회를 위해 애정어린 고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진 작금의 국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인 모두가 김수환 의장님의 뜻을 새겼으면 합니다. 고 김수환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영체는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지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수 세력은 여러분들을 제외한 저희 정치권에 있는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바로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이 나이브한 것에 반해서 자, 근데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영상으로는 관저 앞에 설치된 1차 철문은 열린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그 뒤 곧바로 버스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고 수사관들도 안으로 진입은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수처와 긴 시간 대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오늘 한남동 관제 인근에만 3,000여 명의 기동대를 투입. 공수처 체포영장 우리가 말해서 찢어버릴 겁니다. 몇몇 언론들은 우리의 집회를 두고 마치 폭력집회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선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우리가 쇠파이프를 들었대요. 어떤 언론사는 우리가 가스통을 들고 온답니다. 쇠파이프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가스통 본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태극기다! 우리가 그런 언론을 대통령이 했었던 그 엄중한 대응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걸 척결하겠다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니 여기에 눈을 새파랗게 뜨고 있는 경찰이 수천 명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나온 애국 국민이 수만 명인데 어디에다 대놓고 공수처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겁니까 이게? 구호는 홍준기 대표가 외치겠습니다. 저는 좀 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된다면 발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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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가 꼭 조준사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포탄이라도 빵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호전하면은 신남성년대 배인규 대표가 민간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불러, 교통. 자, 배인규 대표 한번 멋진 구호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한테 얘기해 먼저.